반갑습니다. 공부선생 김택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공부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지 선생님이 파트를 무려 2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파트 1, 다음 시간은 파트 2 해가지고 크게 2가지 강의를 배워볼 건데, 선생님과 함께 할 시간 중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짜증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고 시작을 하겠어요. 선생님 강의가 늘 그렇지만 항상 편안하잖아, 그지? 근데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뭐부터 해야 될까? 여기 써있잖아, 그지? 복습을 먼저 해야 되죠? 이제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항상 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그치, 복습이야. 왜 복습부터 할까? 이미 다 얘기했었죠? 뭐 그런 얘기는 다 그만하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강 때 우리 뭐 배웠었냐? 그치요? 공부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어. 그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를 했었지. 맨 먼저 뭐 얘기했었냐? 공부는 종합예술이다. 공부는 종합예술이야. 왜 이렇게 공부가 어려워? 나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부모님과 엄청나게 좋은 학교를 다니고 엄청나게 좋은 문제집과 엄청나게 좋은 인강선생과 학원이 있지만 나는 왜 성적이 안 오를까? 당연하지. 왜? 공부는 종합예술이니까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 했었죠. 결론은 뭐였어? 너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였죠. 어쨌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 공부의 자세. 크게 3가지가 있었죠. 기억나냐? 3가지. 뭐야? 한번 얘기해 봅니다. 당연히 안 나겠지. 그쵸? 한번 볼까? 선생님 친절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3가지 이거였죠? 규칙적으로, 정직하게, 집요하게. 혹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나? 일주일 동안? 아니라는 거에 200원. 자, 여기 한번 볼까? 규칙적으로, 선생님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 답이 안 나오지, 그치? 뭐야, 규칙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해라. 기억나나요? 별로 안 나냐? 자, 규칙적으로 그날 배운 거 그날 공부해야 돼. 2번째, 정직하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정직하게는 기억나게 해줄까? 전라도 사투리. 뭐가 떠올라? 그치, 뻘짓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뻘짓 뭐야, 이거 손톱 뜯고 이런 거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3번째, 집요하게. 집요하게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 그쵸? 끝장을 봐라. 끝장을 봐라. 문제가 안 풀리면 끝까지 풀어봐라 이런 얘기 했잖아. 이 3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그렇지, 그걸 이 정도 한자는 읽어야 되잖아. 그쵸? 노력이라고 하죠. 노력. 그치? 규칙적으로, 정직하게, 집요하게 공부하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뭘 발동해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뭘 발동해? 그렇지, 뭐? 메타코그니션. 이 메타코그니션이 뭐야? 네가 지금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시작이 되게 어색해 이런 거 생각하는 거, 그거는 그냥 네 생각. 그거 말고 나는 선생님의 강의에 집중하지 않고 선생님의 강의를 평가하는 짓을 했구나. 그 짓, 잘못된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 그게 바로 메타코그니션. 오케이? 이해 가나요? 점점 훌륭해지고 있어. 아주 좋아.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 메타코그니션을 발동한 노력을 해라. 왜 그 짓을 해야 돼? 얘기했었죠.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 절대 공부 시간. 자, 영어 선생님 2줄 쓴 거 한번 얘기해보자. 그때 써줬잖아. 공부의 대전제에서. 뭐였어? 뭐 나올 것 같은데, 그쵸? Academic achievement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absolute amount of time invested. 그치. 대단하지? 자, 성적은 절대 공부 시간에 비례한다 라는 거. 그치? 절대 공부 시간에 성적이 비례하니까 절대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타코그니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그치? 나냐 안 나냐? 난다고 억지로 대답하자. 자, 그래야 진도를 나갈 수 있어. 났어. 오케이. 자, 기억이 났어. 자, 그럼 오늘 뭐 한다고 그랬어? 공부의 핵심. 공부의 핵심을 배울 건데, 네가 이것까지 배워놓고
만약에 네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착한 학생이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선생님 그날 배운 거 그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집요하게 막 공부를 막 파대고 그것도 뭐야 정직하게 저 뻘짓 안 했어요. 근데 드는 의문이 하나 있지. 선생님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날 배운 거 그날 공부했어. 그날 배운 거 그날 뭘 했냐? 그날 배운 거 그날 뭐 했어? 어떻게 했어? 그게 빠진 거야. 오늘 얘기할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의 핵심이야. 뭐? 누구나 해야 되는 거.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 그게 바로 공부의 핵심이야. 마치 이런 거지. 선생님 개인적으로 헬스를 무척 좋아하는데 지금 약간 우리 바디에 좀 프라블럼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2, 3년째 헬스를 쉬고 있는데 헬스장 가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 헬스장 가면 뭐 해야 돼? 우리 건강장 가서 역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역기 막 들고 딱 그래야 되는데 꼭 가보면 역기 안 들고 바닥에서 이상한 스트레칭하는 아줌마들 이거 안 된다. 그거 헬스장 가서 운동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헬스장의 근본 목적은 가서 역기 들어야 되죠. 비유가 좀 어색해. 자, 그럼 다음 비유. 공부를 제대로 한 것 마치 뭐랑 똑같냐? 수영장 가서 수영복을 입고 물에 안 들어가고 물 밖에서 이러고 있어. 이거 수영이 아니야. 수영한 거야 아니야. 안 한 거야. 그치요? 공부의 핵심은 뭐냐? 누구나 해야 되는 행동이야. 선생님 전 이렇게 공부해 왔어요. 네가 보통 어떻게 하고 있냐? 딱 학교 가가지고 문제집 잔뜩 가방에 싸갖고 와가지고 막 풀어. 뭐 풀고 채점하고 막 이래. 그게 공부야? 그럼 그게 공부가 아니 뭡니까? 그거 아니야 공부. 그건 네 생각이라고 해. 그건 네 생각. 그럼 공부라고 하지 않아요. 응? 공부는 뭐야?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할 공부의 핵심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공부라고 할 수가 있다.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네 마음대로 하는 짓은 공부가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공부인데요? 뭐가 공부가 이렇게 대단해요? 대단해. 한번 볼까? 이게 바로 공부의 핵심이야. 나는 안 봐도 너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 뭐니? 딱 이거죠. 헐. 저거 뭐임? 이거 아니야, 그치? 이게 바로 공부의 핵심이야. 이게 뭐냐? 맵, CTR, Q. 이게 공부야. 선생님, 이상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 이게 뭐냐면, 선생님 친절하니까. 선생님 강의는 주괄식이야. 왜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으시지만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빙빙 돌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해. 나 항상 다이렉트야.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공부의 핵심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절차는 뭐냐면 먼저는 맵이야. 이 맵이 뭐냐면 선생님이 잠시 후에 하나씩 얘기를 해줄 거야. 선생님이 처음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어. 여태까지 배울 강의,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30강이 넘는 강의인데 지금 한 15강으로 마무리를 할까 해.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 해보겠어. 근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모든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강의가 바로 이번 강의랑 다음 강의야. 이 두 강의 제일 중요해. 딴 거 안 들어도 안 돼. 근데 이건 꼭 들어야 돼. 이거 꼭 들어야 돼. 하나씩 얘기해 줄게. 사실은 요렇게만 하면 공부는 끝이야. 오늘 학교에 딱 가가지고 야, 야자 시간에 나 공부해야겠어 뭔가. 그럼 이 짓거리만 하면 끝이야. 그럼 공부한 거라고 해도 돼. 혼자 문제집 풀고 채점하고 그거는 문제집 풀고 채점한 거야. 그럼 공부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만 공부를 했다고 쳐줘. 그게 바로 뭐냐? 맵 CTR Q야. 선생님 어지간히 뜸들이시네요. 멋진 거기 때문에 뜸들이는 거야. 자, 하나씩 볼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이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볼 거냐면요. 파트 1에서는 맵과 CTR까지만 볼 거야. 그 다음 Q를 볼 거야.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맵과 CTR, Q가 뭔지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해 줄게. 맵이 뭐냐? 맵이라는 거는 맵이 뭐예요? 지도 아니야 지도. 그렇죠? 맵이라는 거는
전체 과목을 쳐다보는 행동이야.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이거는 이 과목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과목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행동이야. 자세한 건 잠시 후에 얘기한다. 먼저 이 과목이 뭘 의미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CTR, 이 내용이야. 실제로 내용을 확인을 해. 그리고 나서는 문제를 풀어요. 이런 3단계 시스템으로 가. 선생님, 내용 공부하고 문제 푸는 건 뻔한 얘기 아닌가요? 내가 뻔한 얘기 할 거면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고 있겠냐? 절대 아니죠. 한번 볼까? 오늘은 이번 강의는 맵과 CTR만 강의를 먼저 할 거예요. 한번 보자. 맵부터 봅니다. 공부의 핵심 첫 번째, 맵. 맵이 뭐냐 도대체? 과목의 구조를 얘기해요. 선생님, 과목에 구조가 있나요?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오늘 원대한 꿈을 품고 수학을 공부할 거야. 내가 수도 공부하려고 딱 해서 문제집을 빡 꺼냈어. 그거 하는 짓 뭐야? 문제 막 푸는 거야. 죽어라고. 마음속엔 이런 마음 있지. 오늘 3장 풀어야지. 문제 죽도록 풀어대고 채점하는 거야. 그건 공부야? 아니야. 먼저 이걸 확인해야 돼. 선생님, 저 이딴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괜찮아. 그거 없어도 공부가 되긴 하지만 이걸 아는 순간 성적은 갑니다. 과목의 구조. 도대체 이딴 걸 왜 배워야 되냐? 먼저 그것부터 얘기해 줄게. 이게 뭐냐면 도대체 뭘 핵심으로 공부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야.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할 때 도대체 어떤 게 핵심이냐? 그거를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해주기 때문에 맵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맵이 궁금하죠? 뭔지? 선생님 친절하니까 바로 알려주는 거야. 잘 봐도 이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야. 맵이 과목별로 하나씩 있어요. 국어, 수학, 사회과학, 영어. 그래서 5가지 맵이 있는데 이 맵을 왜 공부해야 된다? 좀 전에 얘기했죠. 어떤 걸 핵심으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목별 공부법을 강의할 때 자세히 해줄 거야. 근데 지금 이것만 보여주고 넘어가면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 그래,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줄 거야. 아주 짧게, 간단하게. 자, 하나씩 간단하게 봅니다. 이 맵이라는 거는 과목의 구조를 말해. 다른 말로 하면 과목의 특징이야. 도대체 이 과목은 뭐 어쩌라고 이거야. 야, 네 막말로 국어 공부할 때랑 수학 공부할 때 마음가짐이 같으면 되냐? 안 돼. 넌 되잖아. 넌 되는데 난 안 되는 거야. 그럼 넌 안 되는 거야. 공부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 과목별로 공부할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수학 공부할 때랑 국어 공부할 때는 당연히 마음가짐이 달라. 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먼저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의 맵은 이래. 라이터, 텍스트, 리더. 뭐 이딴 게 다 있나 싶지. 설명해 준다. 라이터, 글쓴이가 글을 써. 작가가 글을 써. 글을 써. 그럼 뭐가 남아? 글이 남잖아. 그걸 누가 봐? 작가가 보냐? 아니야. 네가 보는 거야. 시험에 봐봐. 신문지만한 종이에 막 지문이 빵 나오는 거야. 누군가 쓴 사람이 있어요. 문제 보면 맨날 뭐 나와? 다음 주제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지문은 지문 나오고 첫 번째 문제는 다 이거야. 윗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그 다음 문제 뭐 나와?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맞아. 맨날 그렇게 나와. 왜 그 문제를 내겠냐? 당연한 거야. 왜 그 문제를 낼 수밖에 없냐? 야, 글 쓴 사람이 글을 썼어. 그걸 네가 읽어. 그 글이 시험 문제야. 그럼 너는 뭘 파악해야 될 것 같냐? 넌 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답을 파악할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뭘 파악해야 돼? 정답은 하나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면 게임 끝이야. 안 그래? 글을 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썼어? 야, 맨 먼저 나오는 문제, 맨날 나오는 거 윗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그게 뭐야? 주제가 뭐야? 당연히 글 쓴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 그 텍스트에 들어있는 글쓴이의 생각이 주제 아니야? 아니야? 맞아. 그래서 너는 국어 공부하려면 뭘 해야 되냐? 국어 공부하기 전에 이 맵을 딱 봐야 돼. 아, 그래서 공부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국어 공부는 내가 글을 볼 건데, 글 쓴 사람이 지 생각을 써놨으니까 나는 그 생각만 파악하면 끝. 맞아. 그러면 끝이야. 근데 그 사람의 생각보다 어때야 되냐? 그 사람의 생각보다 네 생각이 더 조금 커야 돼. 어쨌든 국어의 맵은 이래요. 글쓴이의 의도를 글로 나타낸 걸 네가 파악을 해내면 끝. 그럼 수학의 맵을 한번 보자. 네가 수학 공부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 선생님, 저는 공식을 다 외웠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요? 솔직히 딱 그럼 그거 아니야? 이거 공식 다 알잖아. 공식 모르는 이상한 학생은 넌 왜? 넌 공식부터 외우고 와. 공식을 다 외웠어. 대다수 학생이 그래. 공식을 다 외웠는데 왜 도대체 문제가 안 풀리냐 이거야. 당연하지. 네가 공식 외웠다고 문제 풀리면 그게 수학이냐? 아니야. 수학의 공식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개념에 해당돼. 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학에 하면 문제 풀어대고 하는 거는 이 수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해대는 거야. 그건 공부라고 하지 않아. 수학의 정의는 개념. 공식은 다 개념에 해당돼. 근데 개념은 어디서 나와? 원리가 있어요. 개념이 나온 원리가. 혹시 정석이라고 하는 문제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이만한 거 두꺼운 책 있잖아. 정석에 보면 정의가 나올 때 그 정의의 그 공식의 앞부분에는 반드시 공식을 유도한 내용이 나와. 너 본 적이 있냐? 거의 없지. 선생님 그딴 것도 있나요? 있어. 한번 쳐다봐. 있어.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와. 뭐? 증명 문제. 증명 문제 유도하잖아. 막 쫙 빵꾸 뚫어놓고 기억 니은해가지고 찾는 거. 그게 다 이 개념을 유도하기 위한 원리를 보여주는 거야. 이 원리를 안 상태에서 공식을 외워. 그 공식이 문제로 나온 게 바로 적용이야. 이것도 3단계가 있어.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공식은 대다수가 다 그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공식이 나오고 그 공식이 적용된 게 바로 문제야. 이런 모양으로 수학이 생긴 거야. 네가 보는 건 뭐야? 너는 지금 개념밖에 몰라. 그 상태에서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봐. 잘 안 풀려. 왜? 제대로 된 원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개념이 문제로 안 풀리게 돼 있어.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수학 공부할 때 알려줄 거야. 어쨌든 넌 지금 들었어. 이게 공식만 그냥 외워야 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걸 들었으면 넌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한 거야. 이제 수학 공부할 때 공식만 딸딸 외워도 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난 뭘 해야 돼? 그렇지. 너는 증명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내가 이때까지 외웠던 문제들이 왜 안 풀려? 그러면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나? 이거부터 한번 살짝 쳐다보면 문제가 풀린다니까. 그래서 이 맵을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맵을 왜 가르쳐준다고? 그렇지. 이 과목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해주는 거야. 과목의 핵심이 뭐냐? 국어는 글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수학은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적용되나를 파악하는 거. 사회과학 볼까? 사회과학은 친구야, 둘이. 사회과학은 뻔해요. 뭐냐? 현상을 설명해 놓은 거야. 현상을 설명. 근데 안경을 꼈어. 선글라스를 끼면 까매 보여. 빨간 선글라스는 빨개 보여. 사회라는 과목은 사회적인 관점을 끼고 쳐다본 거야. 사회를. 현상을 사회의 안경을 끼고 쳐다본 거고 과학은 과학의 안경을 끼고 쳐다봤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겁나 막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선생님은 뜬구름 싫어해. 자, 한번 얘기해 줄게. 불이 났어.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불이 나가지고 막 건물이 막 타고 난리가 났어. 그랬을 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쳐다본다. 저 불이 난 것으로 인해서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다. 뭐 경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치?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람이 어떻게 대피하다 죽었더라. 그럼 왜 거기 가서 많이 죽었을까? 그럼 심리도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쵸? 그럼 앞으로 이것 때문에 벌어질 파장, 앞으로 이것 때문에 뭐 소방법이 개정되고 어쩌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다 사회적인 관점이야. 과학적인 관점은 어떠냐? 불이 났어. 똑같은 얘기야. 근데 왜 하필이면 불이 거기서 시작이 됐을까?
불이 일어나게 된 계획이, 불이 일로 일어나게 된 계획이, 저기 불꽃이 연기가 나가지고 3m/s로 천장으로 올라오고 퍼질 땐 2m/s로 옆으로 가고 막 그런 얘기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 건물이 전소되는데 몇 초 걸렸더라. 이런 걸 계산하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과학적 관점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그럼 뭔 소리야? 이 사회적 관점에서 중요한 얘기는 각종 학자들의 정의가 중요해. 각종 개념들, 각종 정의들. 윤리보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별 얘기 다 해야 되냐. 성선설, 성악설 막 나와 막 쏟아져 그냥 이 자식은 왜 이런 얘기 나를 괴롭혀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분들이야. 아무튼 왜 그런 얘기가 쏟아져? 다 자기들의 관점이야. 자기가 공부한 걸 갖고 사회를 해석해내는 거야. 왜 똑같은 현상인데 왜 어떤 사람은 성악설, 어떤 사람은 성선설이야. 다 지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학자들만의 생각들, 그 학자들이 써서 낸 정의들, 그게 다 싸그리 쏟아져 내려오는 거지. 그걸 넌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지만 너도 현상을 설명한 걸 알 수가 있어. 이 설명이 바로 다 문제 아니야, 이거. 과학은 어때? 과학적 관점.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개념하고 정의들이 쏟아져 내려오지만 과학에서는 뭐가 나와? 그치? 공식이 나오고 실험이 나와. 여러 가지 정의도 나오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과학에서도 과학적인 관점을 갖고 설명을 해놓더라. 그럼 네가 할 건 뭐야? 너는 사회랑 과학 이제 맵을 봤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할 때. 그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사회? 내가 지금 이걸 왜 외워야 되나? 내가 여러 가지 나오는 막 정의랑 이런 걸 왜 외워야 돼?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 선생님이 다음 강의 때 문제 풀 때 얘기하겠지만 진짜 별놈 다 있어. 세상에 머리에 든 것도 없는데 문제를 읽고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 가끔 많아. 머릿속에 내용이 없는데 사회적인 관점의 그런 정보들이 머릿속에 없는데 그걸 갖고 지 혼자 설명을 읽어내려 그래. 예를 들어 이런 문제야. 윤리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지문에 나와가지고 위 학자의 말과 동의하는 학자들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거 고르는 거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고 이거랑 비슷한 내용 찾으려고 이런 짓거리해. 그거 아니야. 선생님 나중에 그 문제풀이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여기 나온 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골라놓고 밑에 그 사람하고 같은 학파를 찾는 거야. 네 맘대로 내용 읽어대고 자꾸 그 짓거리하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사회랑 과학의 맵은 각각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 네가 각종 정의와 개념과 실험 같은 걸 다 알아야 된다 이 얘기야. 마지막 영어. 영어는 어때? 딱 봐. 국어랑 똑같죠. 당연 똑같지. 뭐만 달라? 글자. 외국인들이 글 썼어. 양키들이 글 썼어. 뭐로 써 있어? 영어로 써 있어. 영어랑 한국어랑 똑같아. 야, 영어 시험도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윗글의 주제를 알맞은 것은 그거 먼저 나와. 선생님 나중에 5가지 유형을 해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영어도 그래요. 다만 영어랑 국어가 다른 점이 뭐야? 영어로 써 있는데 영어가 해석이 안 되잖아, 네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해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법이란 게 나오지. 그러니까 문법 시험 또 추가로 나오는 거야. 늘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건 뭐야? 맵. 이 맵을 왜 얘기했어? 왜 얘기했냐고. 지금 이걸 얘기한 이유는 단 하나야. 네가 공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 풀어대고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공부를 시작할 때는 먼저 이 과목의 핵심이 뭐냐를 파악해야 돼. 이 과목의 도대체 목적이 뭐냐? 도대체 난 이딴 과목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그걸 알려주는 거야. 국어는 의도,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다 그런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이거 쓰느라고 막 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튼 이 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 바로 뭐였어? 두 번째 뭐였어? 그렇지. CTR이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CTR. 선생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괜찮아. 한번 들어봐. 첫 번째, 공부의 핵심 첫 번째 단계는 맵이었어. 이 과목의 구조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야. 과목의 구조라는 건 과목의 특징. 도대체 이 과목을 통해서 난 뭘 해야 되냐? 그걸 알려주는 거야. 느낌이 왔어. 나 국어 공부해. 이 글쓴이의 의도만 이해하면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스타트를 해.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어쩌란 말이야. 그 다음 단계 바로 이거야. CTR.
선생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도대체 CTR이 뭔가요? 바로 이거야. The construction of a text root. 헐. 해석해 줄게. 이런 얘기야. 내용의 구조. 내용의 구조. 맵은 과목의 구조. CTR은 내용의 구조야. 과목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파악을 했어. 난 이걸 핵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내용 뭘로 공부할 거야? 이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내용을. 근데 내용도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이것도 무리야. 3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구조를 파악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내용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는 요약까지 해야 돼. 너가 하는 짓은 뭐야? 뭔가 배웠어. 베르누이의 원리 막 외워야 되는 거야. 막 그냥 외워야 돼. 어? 그게 아니야. 잘 봐. 내용은 3단계로 파악을 해야 된다. 먼저 구조 파악을 배우기 전에 선생님 내용의 구조가 뭔지 잘 안 와닿아요. 당근이지. 네가 와닿으면 네가 나지게. 어? 자, 한번 보자. 내용의 구조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서울대학교 물리교육학과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어. 내가 봤던 책엔 계셨었어. 송진웅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학년일수록 배워야 될 게 많고 고학년일수록 오히려 줄어들어. 저학년이 많고 고학년 줄어들어. 뭐 이런 게 다 있나? 저학년일 때는 많은 내용을 짧고 다양하게 배우는데 고학년이 되면 하나의 큰 주제를 깊이 배우게 되더라. 뭔가 떠오르는 게 있냐? 저학년일수록 많이 배워. 고학년일수록 적게 배워. 저학년일수록 짧게 배우고 고학년일수록 길게 배워. 마치 이거랑 똑같죠. 이 징그러운 건 뭐임? 이거 뭐야? 음흉한 너의 마음? 이거 나무 뿌리예요. 지금 좀 전에 그 송 교수님이 얘기한 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 가장 윗부분 이것저것 막 초딩스쿨 별별 거 다 배워대.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 약간 줄어들지만 조금 더 심화된 내용. 고등학교 가면 그것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 그래서요? 깔깔깔깔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야. 이거 어쩌라고요 근데요. 지금 그런 마음이 떠오르잖아. 선생님은 깔끔한 사람이니까 바로 알려줄게.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 네가 공부하고 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이런 모양으로 생겨있다 이 얘기야. 선생님 어디가 편찮으신가 보네. 안 아파. 너 이런 생각할지 몰라. 선생님 내가 공부하는 거랑 이 뿌리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어. 네가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 있어. 모든 공부는 이 뿌리같이 생겼어. 내용의 구조는 다 뿌리같이 생겼어. 왜 그러냐?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 초딩 스쿨에 보면 이게 있어요. 입에다 빨대 하나 빡 꽂고 허연 그 국물에다 대고 막 그냥 푹 불어대. 그러면 물이 뽀얘져. 그 물은 무슨 물? 더러운 물? 아니야. 뭐야? 석회수잖아. 석회수. 그지? 더 불어대면 투명해져. 그럼 와 이러는. 선생님 저질 같아요. 난 고질이야. 초등학교에서 그런 실험이 나와. 중학교 또 나와. 3학년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에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화학 시간에 또 나와. CA, CO3 어쩌고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 같은 내용이 또 나온다고. 하나 더 얘기해볼까? 예를 들어서 역사. 악완파천이 나왔다고 쳐. 악완파천 뭔지 아냐? 악완파천이 나왔다고 쳐. 초등학교 때 악완파천 나와요. 지금 5학년이 그 국사 배우나? 아무튼 5, 6학년 되면 배워.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면 또 나와. 국사 악완파천이 사라지냐? 고종황제가 막 어디 도망가냐? 다시? 고등학교 가면 안 나와. 또 나와. 1학년 때 국사. 없어지는 게 아니야. 갑신정변, 갑오경 막 4글자 막 쏟아지잖아. 1890 몇 년도부터 1910 몇 년도까지 해가지고 막 갑오경, 갑신정변, 이모군란 뭐 저기 뭐야 을미사변 뭐 이것저것 4글자 막 쏟아잖아. 막 미칠 것 같아 막 그냥.
그게 끝난 그 고비가 넘어섰어. 그럼 또 뭐가 나와? 이제 또 숫자가 나를 괴롭히지. 315, 419, 518, 516, 뭐 126, 뭐 12, 12, 뭐 629,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근현대사 가면 환장하겠어. 그러나 그건 너가 환장하는 거고 대다수의 공부 잘하는 애들은 환장하지 않아요. 왜? 초등학교 때 나왔던 거야. 초딩스쿨 4학년에 축척이 나와. 축척. 1대 4만, 1대 5만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나와. 중학교 1학년 가면 또 나와. 고등학교 한국지리 시간에 또 나와. 나온다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네가 여태까지 펀펀들여 놀았으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왜 공부 잘하는 애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잡냐.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 이게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야. 너는 새롭고 늘 새로워. 왜? 복습을 안 하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그대로 유지가 돼. 악원파천이 뭔지, 을미사변이 뭔지, 갑오개어가 갑신정변이 헷갈릴 수가 없어. 어떤 게 문제야? 헷갈리지. 몇 년도야? 헷갈리지. 갑신정변과 갑오개가 헷갈리지 않아. 그 상태에서 또 나와. 그 상태에서 또 나와. 너는 어때? 보자마자 환장하네. 또 나서 네 글자짜리야. 막 연도도 막 1895년부터 1800, 어떤 건 뭐 1905년, 어떤 건 1910년, 막 어떤 때 한일합방이 된 거야. 그냥 이거 왜 합방을 했어? 막 이딴 소리 하고. 이미 해놓은 애들은 중학교 때 또 나와, 고등학교 때 또 나와. 안 헷갈려. 근데 넌 헷갈려. 왜 안 해놔서? 선생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좀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 여러 다 선생님들에게 미안한데, 그 고등학교 와서 가끔 정신 바싹 차리는 애들 있어. 내 인생 이렇게 안 되겠다. 난 이제 죽도록 공부해야지.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괜찮아. 할 수 있어. 왜? 초등학교 때 나왔던 거 얘기했지. 고등학교 때 가면 또 나와. 물론 더 깊고 어렵게 나오긴 하지만 똑같은 게 또 나와. 그 말은 뭐야? 조금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따라잡아.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 사회문화 과목이 굉장히 애들이 막 어떤 애들 중에 막 이런 애들도 있어. 재수생 중에 막 재수생 중에 여름방학 때 한 달 하면 끝나는 거 뭐 그딴 소리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니까. 왜? 이 이유 때문에 그래. 그게 가능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 하나. 수학은 그게 되지 않는다. 수학. 응? 수학 과목은 이게 되지 않아. 왜? 수학은 한 번 배운 걸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지 않아. 구구단 초딩스쿨 2학년 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 나 2학년 때 놀았어. 그럼 넌 지금도 구구단을 못 하는 거야. 좀 극단적인 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중3 때 가면 삼가함수가 나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가면 삼각함수가 또 나오죠. 코탄젠트, 코시컨트 막 환장하는 거야. 중3 때 똑바로 안 해놔봐. 또다시 안 나와. 탄젠트가 뭔지 이딴 거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수학 공부만은 다른 공부와 다르게, 선생님 나중에 수학 공부할 때 얘기해 주겠지만 수학 과목은 다른 공부와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르면 앞에 걸부터 봐야 돼. 그거 나 지금 고등학교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중학교로 돌아가서 봐야 돼. 내가 가리키던 내 사촌 동생, 걔가 이걸 볼 리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2a 플러스 2b를 묶지를 못하는 거야. 2a 플러스 2b를 2로 왜 묶어야 되는지를 몰라. 숫자를 어떻게 묶게. 숫자가 사람이야. 못 묶어. 걔는 그런 애였어. 그런 애가 배워서 100점 맞았다니까. 고3 때. 가능해요. 어떻게? 옛날 걸로 돌아가. 이자가 공통이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가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자, 이게 CTR인데 선생님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속도를 내서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보통 문제집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냐? 이 저작권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그 선생님이 가르치던 친구들 거를 갖고 온 건데, 자, 물리 보면은 힘과 에너지 2단원 운동의 법칙. 힘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인데 힘과 에너지는 속도와 가속도 운동의 법칙으로 나눠져.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는 속력과 속도, 등속 운동과 직선 막 이렇게 나와. 막 등속 직선 운동 막 이렇게 막 나와. 이거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뿌리가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선생님 이거랑 도대체 뿌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자꾸 뿌리 그래요. 이렇게 돼야 돼. 지금 이게 뿌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이렇게 내려가야 돼. 문학은 고전과 현대로 나누고 고전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
그래서 산문은 뭐 따다다다다. 보여 지금의 뿌리라니까. 수학, 지수와 로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행렬이 쫙 나눠지고 지수와 로고는 지수와 로고로 나눠지고 쫙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는 뭐야? 과목. 여기 대단원. 하나, 둘, 셋, 넷. 이거 개수는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야. 하나, 둘, 셋, 네 개. 네 단원 중에 첫 번째 대단원은 세 개의 소단원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해가 좀 가나? 공부할 때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다. 목차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고 본문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관심해하던 목차를 반드시 봐야 돼. 그게 바로 가장 먼저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야.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목차가 왜 중요하냐? 공부를 잘하려면 하나에만 몰입해서 그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야. 왔다 갔다가 돼야 돼. 내가 지금 여기 2단원의 소단원 두 번째 꼭지를 배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막 리아스식 해야 나와 막 리아스 그것만 외우고 앉아서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전체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내용 파악이 첫 번째는 구조 파악이야. 구조 파악. 구조 파악은 뭐냐? 바로 목차를 확인하라 이 얘기야. 목차를 어떻게 보냐? 목차를 먼저 왜 봐야 되는지 알려줄게. 목차 보는 걸 CTR 플러스라 그래. 크로스, 띵킹, 룰 이때는. 그래서 크로스. 그래서 요 구조를 파악하는 건 왜 해야 되냐? 결론 하나야. 지엽적인 것에 빠지지 않게 최대한 넓은 관점에서 봤다가 최소한의 작은 관점으로 들어갔다. 이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빠졌다가 되는 거야. 옛날에 권투선수 알리 같은 사람이 왜 유명해? 나비처럼 나랑 벌처럼 빡 쏘고 빠지는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짜잘한 거 하나 매달리고 오늘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럼 전체가 뭔지 모르면 망하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보냐? 구조 파악. 매일매일 공부할 때 내가 책장을 넘겨. 공부할 때 목차를 먼저 확인하라 이 얘기야. 목차를 어떻게 보냐? 공부할 내용의 앞뒤 양옆 위아래를 생각해야 돼. 갑자기 점점 또 미궁으로 빠져. 앞뒤 양옆 위아래 이건 뭔 소리냐? 먼저 앞뒤부터 얘기해 줄게. 앞뒤라는 거는 이전 단원과 다음 단원을 말하는 거야. 이전 단원과 다음 단원. 그건 뭔 소리냐? 이번 시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의창이 나왔어. 그러면 생뚱맞게 의창이 빵 나와? 빈민구제기관 빵 나와? 아니야. 이 의창이 나오게 된 계기가 앞장에 나온다니까. 안 그래? 왜 이래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앞뒤야. 앞과 뒤. 양옆은 뭐냐? 동일 위상.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고려시대 정치를 조선시대 정치를 공부해. 막 서인과 남인 난리 났어.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잡아먹고 막 사화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어떻게 했냐? 내가 공부할 때 오늘 내가 조선시대 정치를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양옆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선시대 정치면은 같은 위상 고려시대 정치 그리고 현대 정치 어떻게 돼가고 있나? 옛날 조선시대 때 막 겁나게 지들끼리 싸우던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싸우잖아. 난리 났잖아. 투표하려면 막 서로 막 음담하고 막 험담이지.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고려시대 붕괴에 대해서 배우면 통일신라는 왜 망했고 앞으로 조선은 또 왜 망했고 그걸 다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거야. 왜? 문제를 섞어서 낸다니까. 너처럼 짜잘한 거에 매달린 애들은 전체를 보지 못해. 막 섞어놔도 오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고려시대 조선시대 섞어서 막 가리켜. 우와 우리 선생님 최고 이따위 소리 하는 거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양옆을 확인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위아래야. 위아래를 본다는 건 뭐냐? 네가 제일 많이 품고 있는 의문을 해결해주는 열쇠. 바로 뭐야? 도대체 이딴 걸 배워서 어디다 쓰나요? 예를 들어 수학 적분을 배워. 수학 적분을 배우는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뭐 fx, dx 막 나와. 그럼 내가 이 델타 이 삼각형을 이건 왜 꼬부라진 거야? S는 누가 이렇게 늘려놨어? 막 이딴 소리 하고 네가 그거 풀면서 느낄 때가 뭐야?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냐? 이런 거 솔직히 안 그래? 넌 근데 그걸 왜 써야 되나 한 번에 생각해 본 적 있냐? 불평만 했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전철이 뭔지 알지, 그지? 전철이 쫙 가다가 이게 레바를 잡아 당기면 이게 빡 서. 근데 그걸 언제 잡아 당겨야 될까? 아, 밀릴 거 아니야, 마찰에 의해서. 그러면 기관사가 그 노력에 의해서 몇 번 어서 어디 내 어깨 좀 부딪힐 때 딱 제꼈더니 딱 쓰는 거야. 우주 비행선이 쫙 해가지고 부서를 푹 뿜어대. 그리고 달 착륙을 했어. 언제 뿜어야 돼? 얼마나? 그때 쓰는 게 적분이래. 나한테 자세한 건 묻지 마. 나도 책에서 본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의문, 도대체 이딴 거 어디다 쓸까? 그게 바로 위야. 네 눈에 위는 보이잖아. 현실에서 이걸 어디다 쓰냐 이거야. 아래는 뭐야? 그 근본적인 원리. 그걸 말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예는 선생님이 나중에 실전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어쨌든 네가 공부할 때 먼저 뭘 해야 되냐? 맵을 확인했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이제 내용을 확인할 거야. 내용 확인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목차를 보고 앞뒤 양옆 위아래를 생각하는 거야. 앞뒤 양옆 위아래. 앞뒤 양옆 위아래를 확인을 해. 왜 확인하냐? 아까 얘기했잖아.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아, 내가 오늘 공부하는 데가 여기구나. 그걸 알고 확인하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몰라. 선생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가 그래서 지금 그 모양이야. 야, 이거를 일일이 다 안 하더라도 생각은 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에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이제 내용 파악이야. 문제를 딱 폈어. 3단원 따다닥 쫙 나와 있어. 그거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속독. 내가 오늘 두 쪽 공부할 거야, 내용을. 너 어떡하냐? 나 이것이 싸그리 다 외워버릴 거야. 막 외워야 돼. 그거 공부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먼저는 속독. 한번 쫙 보는 거야. 한번 쫙 읽어봐. 여기 써있는 5분, 40분, 5분은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써놓은 거야. 한번 쫙 읽어봐야 돼. 어떻게 쫙 읽어봐? 선생님 쫙 읽어보라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쑥 이렇게 훑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쫙 읽어보는 거는 CTR이 어떻게 생겼구나. 지금 내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몇 개의 소단원으로 돼 있고 딱 훑어보니까 이 두 번째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핵심은 여기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가 핵심인 것 같아. 그걸 한번 확인하는 게 속독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제일 좋아하는 행동. 뒷다 외워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속독이야. 무조건 외우는 건 아니야. 여기서 필요한 건 세 가지야. 이해, 암기, 정리. 그게 뭔지는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다다음 강의가 되겠네? 그때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머릿속에 싹 해가면서 이해, 암기,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이 단어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핵심이 이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끝! 천만의 말씀. 마지막 속독을 다시 한번 해야 돼. 왜? 속독을 다시 한번 해야 돼. 내가 지금 깊게 파고 들어갔으면 지금 그 CTR 하나 속에 팍 들어가 있는 거야. 마지막 속독을 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거야. 이 오늘 배운 내용은 어느 위치에 있었고 오늘 배운 내용의 전체적 윤곽은 이렇구나. 이런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끝으로 속독해서 파악을 하는 거야. 이해가 좀 가나요? 그래서 내용을 쫙 폈을 때 그냥 쓱 디립다 외워대지 말고 쓱 훑어보고 오늘 여기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볼 때 자세히 쭉 보고 끝났으면 다시 한번 싹 보고 끝! 천만에. 마지막 이걸 알아야 돼. 네가 책 볼 때 한 번을 자세히 보는 것보다 여러 번을 봐야 된다. 꼭 명심해야 돼. 이거 할 때 자주 해보라 이 소리야. 너는 지금 공부할 때 보면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디립다 신나게 외워.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어때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왜? 당연한 거야. 그때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얘기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문제집은 최소한 한 권을 3번은 봐야 돼. 한 권을 3번은 봐야 돼. 야, 그때 선생님이 강의할 때 첫 강의에서 얘기했잖아. 고승덕 변호사. 그 양반은 7번을 봤어. 7회도. 그건 사법고시인가 그러고 너는 3번만 봐도 막 난리가 나. 한 번도 안 봤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 CTR을 보되 자주 보라 이 얘기 어떻게 보는지는 선생님이 다다음 강의에서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내용 파악. 마지막 세 번째는 요약하기야. 내용 파악을 딱 했어. 속독을 하고 책을 딱 덮어서 끝! 이게 아니야.
AS를 해줘야 돼. 물건을 샀으면 나중에 AS가 필요하잖아. 그쵸? 너의 고장난 머리 내가 고쳐줄 거야. CTR AS가 필요해. AS는 뭐냐? Abstract Sentence야.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 공부가 끝났어. 책을 덮었어. 그럼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야 돼. 이게 뭔 소리냐? 내가 공부한 걸 머릿속에 떠올려 봐. 오늘 공부한 거 뭐다? 너 한번 떠올려 봐. 지금 공부한 거 뭐야? 지금 오늘 공부한 건 공부의 핵심. 맵, CTR, Q 중에 맵과 CTR을 한 거야. 그 CTR은 세 개로 나뉘어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건 세 번째 거. 요약하기.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처음엔 되게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지?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 어제 공부한 거 있을 거야. 어제 9시에서 10시 그 사이에 공부한 거 뭐 했어? 한번 떠올려봐. 뭐 공부했나? 그게 생각이 나고 한 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네가 엄청나게 고민을 해봐야 돼. 오늘의 핵심이 과연 뭘까?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이게 나오는 거야. 책을 딱 덮었어. 나는 막 딸딸딸 외워야 되고 책 덮었어. 그리고 나서 한번 얘기해봐. 한 문장으로. 내가 오늘 공부한 게 뭔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 내가 오늘 공부한 건 사회 무슨 단원이 무슨 과목인데 이 과목이 몇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오늘 공부한 건 몇 번째 단원인데 이거의 핵심은 뭐였더라. 이게 줄여져야 돼 이렇게.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다. 오늘 강의 뭐 했어? 공부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공부 핵심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 맵, CTR, Q. 그 중에 우린 뭐에 대해서 배웠어? 맵과 CTR에 대해서 배웠어. 그 CTR은 뭐야? 맵은 선생님 맵을 왜 봐야 된다고 얘기했냐? 얘기해봐. 그치. 이 과목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뭔지를 먼저 알려주는 거야. 과목을 안내하는 거야. 다. 내가 뭘 핵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걸 알려주는 게 맵이야. 국어는 글쓴이의 의도. 사회는 관점. 이런 식으로. 그거 확인했어. 그 다음에 CTR. CTR은 뭐예요? 내용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과목이 뭔지 확인했으면 그 다음은 내용이 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내용이 뭐냐? 내용 파악은 어떻게 해야 돼? 세 단계라 그랬어. 구조 파악, 내용 파악, 요약하기. 그래서 구조 파악은 뭘 보라고? 그치. 목차를 봐야 돼. 네가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겼던 목차를 확인해야 돼. 목차가 머리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 내용 외우기도 빡센데 언제 목차 보나요? 라는 소리 하지 마. 목차를 통해서 앞뒤양의 위아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속독, 숙독, 속독.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AS로 요약을 하는 거야. 한 줄로 빡! 오케이? 명심해. 맵, CTR, Q. 이번 시간은 맵과 CTR을 했어요. 다음 시간은 어디일까? 당연하지. 이제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겠다. 여기까지.